BMW 회장이 최근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BMW가 어떤 브랜드인가요? 내연기관차 업계에선 최상위권이자 선두자죠. 이런 회사에서 갑자기 전기차는 아직 아니야, 내연기관차가 답이야,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최근에 BMW 회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터질게 터진 거죠. 심지어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킨다는 유럽 정책까지 편협한 정책이야,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지금도 논란이 많은데 사실 이건 논란이 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했던 고차원적인 문답이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현명하다고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순간 판단이 흐려지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 전기차 차주들 중에서 야, 나는 편한데 전기차는 타보고 그런 소리 하냐? 이런 댓글 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전기차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기아차를 엄청 많이 띄워줬습니다. 왜냐면 모두 팩트였거든요. 판매량 상승세라든지 충전 기술력이라든지 차의 스펙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나오는 평가라든지 어느 하나 뒤처지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 충전기술 쪽은 테슬라랑 현대차 그룹이 독보적이라는 게 숫자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현대차 빨아주네 부터 시작해서 현대차한테 돈을 받았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확실하게 구분해볼까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게 팩트인 것처럼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독일 차랑 일본 차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현대차가 더 낫다고 한 건 내연기관차 시장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을 말한 거라는 거죠. 자, 이걸 제대로 구분한 상태로 가야 BMW 회장의 말을 이해하기 좋습니다. 올리버 집스 회장이죠. 이 사람이 한 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전기차 개발뿐 아니라 연료 효율성이 좋은 내연기관차를 함께 고려하는 게 수익과 환경을 모두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지적한 게 전기차 인프라가 아직 미흡하다는 거, 그리고 동급 대비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 의존도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수요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중국이랑 러시아 같은 곳이죠. 우리는 이미 의존도가 높을 때 생기는 단점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중국에서 석탄 대란이 시작되니까 요소 대란으로 이어지고, 이게 요소수 대란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에선 물류 대란, 물류 마비, 일상 서비스 마비 이런 걸 걱정했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나요? 전기차는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주요 생산 기지가 대부분 중국에 있기도 하고 CATL을 필두로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도 중국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고려하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유럽의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이 굉장히 바보 같은 정책이고 기간을 늘리던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EU 집행위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나요? 2035년부터 유럽 내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발표를 전후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불나방처럼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볼보랑 포드는 2030년, GM은 2035년, 현대차그룹은 2040년에 모든 자동차 라인업을 전동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BMW 회장은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이건 이 사람이 처한 상황도 이해해야 하고요. 사회적 조건과 환경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 일단 BMW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는 대체할 브랜드가 없지만 전기차 시장에선 그렇지 않죠. 그냥 그런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이런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BMW가 전기차 기술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냐? 이렇게 이해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신중한 판단을 하려고 기다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발전시키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는 진짜 시기상조냐는 겁니다. 이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질문이고 두 가지 대답이 나온다는 것도 알죠. 일단 시기상조가 맞다는 쪽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BMW 회장의 발언을 듣고 나서부터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해야 할 건요, 지금의 전기차 기술은 수준급입니다. 현대기아차를 제가 계속 띄워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실제로 타고 다녀보면 자동차 자체가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변수를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제가 평소에 자주 가던 충전소가 있는데 충전기 관리가 안 돼서 고장이 나 있어요. 여기서 사소한 불편함이 하나 생기고, 이걸 좀 더 키워보면 휴가철에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혹은 교통체증이 생겨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배터리 사용량이 많아요. 내연기관차도 휴가철에는 줄 서서 주의할 정도잖아요.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훨씬 길어서 회전율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집에서 충전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아파트 주민의 80% 이상이 전기차를 타요. 밤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충전을 할 텐데 여름에 에어컨 많이 틀거나 할 때는 이 전력 소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리고 이 전기는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느냐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지고, 이건 국가적인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에너지 생산 정책 문제로 이어질 겁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도 나올 거고 풍력이나 수력 아니면 태양열 발전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거나 최근에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관련 주식을 사놓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전기차를 타보거나 직거래해야지, 나는 타고 다니면서 불편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시기상조에 또 납셨네, 이런 댓글
댓글로 논쟁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에 국한된 거고요. 자동차라는 건 모든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전기차 충전기가 아파트에 있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아야 하고, 노후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아야 하고, 빌라에 사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개인에서 국가, 국가에서 국제 단위로 넓히면 배터리 원자재 문제, 특정 국가 의존도 문제, 정치적 문제, 에너지 생산과 공급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과제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만약 전기차가 지금 시기상조라면 유럽에서 발표한 정책대로 2030년에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이건데요. 이건 제가 비유를 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혹은 문화 중에는 이런 게 있죠. 삶은 유한한 것이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죽느냐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건데요. 만약 과학기술의 토대가 바뀐다면 품격 있는 죽음이라는 게 꼭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유전병이에요. 그래서 곧 죽는데요. 그런데 유전자 치료를 하면 기대 수명 이상으로 살 수 있대요. 옛날 같았으면 이 아이를 데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종교가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자연의 순리를 벗어난 일인데 치료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연기관차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연료는 유한하고 인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를 타야 하는 총량과 시간도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연기관차 시대를 어떻게 중단하고 전기차 시대로 어떻게 넘어가느냐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차가 무조건 대안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국가와 국제사회에서는 내연기관차를 모두 퇴출시키고 전동화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동화 비전과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겨요. 그런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변수가 많아요. 심지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대요. 이건 우리가 환경을 위해 내연기관차는 타면 안 된다, 이 논리를 벗어난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내연기관차를 개발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완전 전동화, 그러니까 전기차가 무조건 답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지문을 좀 더 바꿔서요. 내연기관차 퇴출을 2030년이 아닌 2050년이나 2060년 이렇게 연장하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비유랑 함께 전개해 볼까요? 어떤 억만장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300년 동안 냉동해서 수명을 연장한대요. 여기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5년 뒤에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기 때문에 300년이 아니라 5년만 냉동하면 된대요. 이건 어떤가요? 300년이 아니라 5년, 3년, 3개월이라면요.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순간 삶과 죽음에 대해 개인이 받아들이는 가치관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과 잣대의 문제로 바뀌게 되죠. 전기차 전환 시기,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기, 이 잣대를 마음대로 정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기차라는 새로운 물건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전기차를 타본 사람과 타보지 않은 사람, 이 정도로 끊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바꾸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을 계속 대입하다 보면 내연기관차는 안 된다, 전기차는 옳다,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전기차를 타는 차주들도 나중에는 지금 겪고 있는 사소한 불편함들까지 모두 해결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BMW 회장 같은 사람들한테 쟤는 어리석어, 전기차가 얼마나 편한데,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요, 나는 불편하지 않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대가 바뀌고 과학기술의 토대가 바뀐다면, 예를 들어서 BMW나 벤츠나 토요타같이 내연기관 기술이 탑인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운행하고 폐차하는 생애 주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 생애 주기 동안 전기차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환경 오염에 기여하는 바가 적은 내연기관차를 개발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가치관과 미래 산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 기사를 접했을 때 댓글에도 논쟁이 많았고 유튜브 채널 같은 곳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이 논쟁을 복귀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와 이슈가 뭔지 계속 생각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기차를 타는 건 시기상조인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의 구매 선택, 전기차를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대답에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계속 수정하면서 전기차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된다면, 혹은 전기차보다 환경 오염이 덜한 내연기관차가 나온다면, 이런 걸 기대했을 때 내연기관차 퇴출 시기를 2030년이 아닌 2050년으로 늘린다면, 이런 문답으로 계속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혼자 생각하면서 느낀 건, 전기차 문제는 단순히 전기차를 타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변화 또는 발전과 우리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 사이의 관계를 묻는 아주 철학적인 문제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BMW 회장의 발언은 전기차에 대한 고차원적인 문답을 던져주는 중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내연기관차가 완전히 퇴출되기는 힘들고 전기차가 그냥 수많은 자동차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MW 회장의 발언도 우리가 전기차를 못 만드니까 내연기관차가 무조건 중심이야, 이런 게 아니라 특정 국가 의존 문제, 정치적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을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면 불균형한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퇴출 시기 연기 등의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 퇴출 시기가 연기된다면 전기차보다 환경 오염이 적은 내연기관차를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 같은 걸 개발할 수도 있는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시장이 또 하나 열리면 좀 더 균형 있고 안정감 있는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BMW 회장 말대로 전기차 시장에만 치우쳐져 있고 국가 단체랑 기업들은 또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테슬라나 현대차를 비롯한 회사들이 전기차로 가는 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도 않죠. 다만 자동차 업계 종사자 수도 너무 많고 전기차로 넘어가면 이런 인력들도 심각하게 줄어드니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BMW 회장 덕에 저도 전기차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기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시키고 발전해 나가야 건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문답이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